자, 앞서 전류소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좀 기술적이긴 하지만요. 자기장을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 배웠습니다. 작은 전류소가 있을 때 특정한 위치에서의 자기장 방향과 크기를 이제 우리가 위치와 그리고 소스 포인트가 있을 때 여기에서의 자기장 H, Magnetic Field Intensity를 구하는 방법을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좀 복잡긴 하지만 벡터 연산을 하면서 일렉트릭 필드하고의 차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 힘에 의한 방법을 힘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장의 힘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 Magnetic Field Intensity를 구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예에 대해서 봤고요. 비오사바르트의 법칙, 그 다음에 암페어 법칙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자기장은 크기와 방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자석을 생각하면 됩니다. n과 s극이 있고 n에서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s로 들어가는 형태로 자기장을 우리가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자기력선이라고 되고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일렉트릭 필드일 때는 플러스로 들어가서 플러스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는 형태를 우리가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자, 이렇게 그려서 전기력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우리 얘기할 때 일렉트릭 다이폴이라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 이전에 그 다이폴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이제 이 마그네틱 다이폴은 기본적으로 마그네틱 필드는 마그네틱 다이폴 NS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이폴에 대한 개념이 서로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이 얘기를 할 때 쿨롬이라는 단위를 우리가 썼었습니다. 쿨롬. 그래서 이 쿨롬은 D필드를 해서 요게 쿨롬 퍼 메타 제곱에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D필드에 원하는 어떤 특정한 요렇게 뭐 잡았을 때라든지 요 표면에 대해 잡았을 때 S에 요리 속에 들어있는 것은 Q enclosed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석은 NS를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 또 속에도 NS가 또 생기고 또 NS가 생기고 또 자르면 NS 생기고 NS 생겨서 무한대의 작은 NS가 항상 같이 생기기 때문에 NS 생기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잡더라도 여기에 이제 잡은 것들은 NS 같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있는 형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기장에서의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와는 달리 여기에 들어있는 NS는 합치면 항상 0이구나 소스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에 대해서도 우리 Electric Field Intensity E 필드하고 H 필드를 구했었는데요. D 필드가 이제 Displacement 벡터가 여러분 요 쿨롬에 대한 단위인 것처럼 자기장에 대한 것도 플럭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Electric Flux를 이제 쿨롬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요 자기장도 플럭스를 생각할 수 있고요. 이 플럭스는 B필드로 정의합니다. B필드를 정의하고 앞서 구했던 자기장에다가 이 플럭스란 것은 요 속에 들어있는 공간에 투자율이란 것을 곱을 해서 이제 이 마그네틱 플럭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permeability of free space고요.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듯이 D 필드가 입실론 제로 E잖아요, 그죠?
이거는 permeability였죠. 그 나중에 그 유전율에 이제 됐었고요. 이게 이제 알겠지만 36 여기에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성을 이렇게 배웠었죠, 그죠? 그리고 이 투자율이란 것은 이 뮤제로는 4파이의 10의 마이너스 7성이다. 그리고 추후 배우겠지만 자기장에서 이제 헨리, 이제 인덕터 해당되는 헨리 퍼 메타다. 뮤제로는 정의됩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플럭스란 걸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고요. 이 마그네틱 플럭스가 자기장에 대한 소스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 하다 말했잖아요, 그죠? D필드는 이렇게 Q enclosed 돼 있지만 자기장은 이렇게 플럭스랑 임의의 공간을 아무리 잡아도 NS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BDS는 0이 됩니다. 마그네틱 플럭스는 어떤 공간을 잡더라도 NS가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오고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그네틱 플럭스는 이제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항상 같이 있다. NS 들어가서 conservation of magnetic flux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플럭스라 그러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 그 다이버전스 티어렘에 따르면 이게 어떤 임의의 공간을 이렇게 감싸는 그런 서피스가 있을 때 그 서피스 안에 있는 볼륨으로 바꿔서 다이버전스의 B의 dV는 0이다 라는 관계가 성립을 하고요. 그래서 임의의 공간에 대해서 이게 다 모두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이 속에 들어있는 적분하는 다이버전스 B가 0이 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거를 인테그럴 폼이고 디퍼런셜 폼이라고 그러는데요. 가우스 법칙입니다. 가우스 로이고요. 이거는 마그네토 스타틱 필드에 대한 그러니까 마그네토 필드인데 스타틱 필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요거를 이제 이 B 필드는 우리가 단위를 얘기할 때 테슬라라는 단위를 씁니다. 테슬라. 우리 자동차,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전기자동차 만든 전기자동차 테슬라라는 차가 있죠. 앨런 머스크 이름 알죠, 그죠? 앨런 머스크가 이 테슬라라는 이름을 사람 이름입니다. 자기장에 굉장히 많이 훌륭한 기초 이론을 세웠던 사람 테슬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테슬라 그러고요. 요 마그네틱 플럭스에 대한 이제 요 B의 ds 임의의 폐공면이 아닌 임의의 지나가는 서피스에 대해서 BDS를 이제 이렇게 임의를 둘러싸게 되면 얘가 0이 되고요. 특정한 서피스를 지나는 거를 합하게 되면 얘는 플럭스라 그러고 이걸 이제 웨바라는 단위를 씁니다. 웨바라는 단위를 쓰고 이 웨바가 쿨롬의 단위에 이제 대응되는 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 필드는 테슬라 방미계 테슬라인데 얘는 웨바 퍼 메타 제곱이다. 단위 면적당 자기장 소스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이제 쭉 보면요. 이제 막스웰 방정식이 스타틱 필드에 대한 막스웰 방정식이 이제 막스웰 방정식인데 스타틱 필드다. 이제 스타틱 필드가 되는데요. 가우스 법칙. 첫 번째 가우스 법칙은 전기장에 대해서는 디퍼런셜 폼이 다이버티는 로 V다. 그러니까 전기장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의 어떤 공간에서의 다이버전스는 그 위치에서의 차지 덴시티다 라는 거고요. 인테그럴 폼은 얘를 D의 임의의 공간에 떠있는 감싸는 서피스 에리어는 그 속에 들어있는
차지양 전체를 합한 거다. 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Q enclosed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그죠? 요게 이제 그 자기장 버전은 divergence B는 0이다 라는 거 하고 인테그럴 폼은 이렇게 B의 임의의 공간을 이제 감싸는 서피스에서의 모든 합은 얘는 0이다 라고 이제 대응이 됩니다. 요거는 웨바라 그랬죠? 웨바가 이제 쿨럼에 해당되는 자기장 단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인데 이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마그네틱 모노폴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non-existence of magnetic monopole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전기장일 때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제자리 되돌아오면 같은 에너지다 라는 게 이 필드를 이제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그 자리로 돌아오면 얘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0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걸 인테그럴 폼을 이제 일렉트로스타틱 필드일 때만 적용하는데요. 컬 E는 0이다. 스톡스 로우를 따라서 이런 규칙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렉트로스타틱 필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conservative nature입니다. conservative 보존력이다.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에너지가 같은 에너지로 되돌아온다. 우리가 이제 포텐셜 차이를 한다 그랬을 때 델타 V다.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2의 D L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L 했을 때 원하는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특정 위치로 옮겨갈 때 요 포텐셜 차이를 이렇게 정리를 한다 그랬습니다. 한 바퀴 돌고 왔을 때니까요. 이 필드하고 DL을 한 바퀴 돌고 왔다. 돌고 왔으니까 그 자리로 되돌아온다. 라는 것이 일렉트로스타틱 필드의 컨서버티브 네이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암페어 법칙 자기장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했듯이 자기장을 이제 그 구하기 위해서 특정한 전류소가 있을 때 이렇게 한 바퀴 요 주위를 쭉 감싸는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 특히 유용한데 HDL을 이제 이 루프를 도는 사이의 전류 합한 거다. 이제 요 경로가 그리는 면적을 이제 이 경로 속에 들어있는 전류를 다 합한 거. 즉, 여기 I죠. I enclosed라 보면 되겠죠. 요거를 이제, 디퍼런셜 폼을 얘기할 때, 컬 H는 J다라는 것을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암페어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전기장, 자기장, 즉,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가기 전에, 이제 일렉트로스타틱 혹은 마그네스타틱, 스타틱 필드에 대한 네 가지 자기장, 전기장에 대한 기본 법칙을 쓰라 그러면 바로 이 막스웰 법칙, 막스웰 방정식 for static field에 대한 이 네 가지 식을 디퍼런셜 폼과 인테그럴 폼을 써주면 됩니다. 나중에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것을 보면 뭐를 살짝 답만 얘기해주면요.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걸 보면 컬 E가 마이너스 라운드 T의 라운드 B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 컬 E를 이제 변하게 하고요. 컬 H는 J 플러스 라운드 T 해서 요게 바뀌고 현재 일렉트로스타틱일 때는 요게 0이고 다음에 요게 0인 상태로 생각하면 미리 예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스웰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내가 써라 그러면 보는 것처럼 요거하고 추후 시간에 대한 변경이 되는 경우에 요거를 쓰면 전체 자연에 존재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에 관한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길 텐데요. 뭐냐면 전기장일 때는 굉장히 스칼라량을 포텐셜이라는 걸 딱 정의해 가지고 이 필드도 정의하기 되게 쉬웠었죠. 그죠? 포텐셜을 정의하게 되면 그레이드는 취해서 마이너스
취해두면 여기 이 필드였다. 포텐셜은 스칼라였고 일렉트릭 필드는 벡터니까 벡터량 계산하는 게 좀 골치 아팠던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제 스칼라로 계산한다거나 혹은 이제 이 스칼라를 계산할 때는 아무래도 스칼라 계산이 벡터보다는 계산량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포텐셜 정의하고 나서 그레이드는 딱 취하면 내가 원하는 전기장을 딱 구할 수 있어서 이런 스칼라에 대한 값을 포텐셜을 정의하는 것도 자기장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에서도 이런 스칼라량에 대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의를 한다 그러면 마그네틱, 스칼라와 그리고 근데 마그네틱에서는 조금 여러분 그 좀 더 복잡하게 생각해서요. 벡터 포텐셜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어디서 요 각각 스칼라 포텐셜인 거 있고 그다음 일렉트릭 필드와 달리 추가적으로 벡터량으로 정의되어 있는 포텐셜도 있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보면 다이버전스 티어렘 여기 이제 얘기할 때 요 다이버전스 D는 로 V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여기 이제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D 필드가 이제 이를 보면 입실론 제로의 E 이렇게 표현했었고요. 일반적으로 입실론 E라고 표현이 된다 그랬습니다. E가 이제 마그네틱 일렉트릭 포텐셜의 이제 그레디언트 V다라고 했었고요. 그 예를 이제 곱을 해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다이버전스의 입실론의 V다, 그레디언트 V다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떤 가정을 했었냐면 만약에 빈 공간에 로 V가 차지가 존재하지 않고 0이고 그리고 입실론이 매질이 호모지니어스하다 변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거를 라플라시안 V는 0이다 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빈 공간 차지가 없는 공간에 요 바운더리 부분만 차지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요 빈 공간에 대해서 요 포텐셜이 정의되어 있는 바운더리 값을 잘 정의를 해서 이 속에 있는 포텐셜을 구하는 좋은 방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V를 구할 때 경계에서의 포텐셜이 정의되어 있고 V1, V2 그 다음에 요 내부에는 차지가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포화송 이퀘이션을 풀어야겠죠. 근데 차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손쉽게 V를 정의를 해서 계산하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에 대한 좋은 예를 시험에도 많이 나왔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도 전기장을 구하는 좋은 공식이었는데요. 이게 전기장이라는 소스가 차지가 0이다라는 것처럼 공간에 전류소가 없다. 그러니까 J가 0이다. 그러니까 if no current, no charge, if no charge처럼 if no current가 없는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위에 이제 curl H는 J였잖아요. 그죠? curl H 암페어 법칙에 따라 curl H가 J였는데 curl H는 0인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no current가 없다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해서는 curl H는 0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curl H 0이다 그러면 벡터 아이덴티티 따라서 이렇게 전류가 없는 공간에서는 H가 벡터 아이덴티티를 따르면 curl 무슨 벡터가 0이 된다 그랬을 때는 이 H 필드가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어떤 그레디언트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에 이렇게 표현된다면 이 컬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벡터로 따지면 A 벡터 곱하기 A 벡터는 0이죠. 그죠? 자, 그냥 예를 들어서 A 벡터를 했었는데 같은 벡터끼리 외적을 취하면 얘는 같은 각이 0이 이 크기가 A 벡터의 제곱의 사인 알파를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은 0이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그레이디언트 곱하기 그레이디언트 하면 0이다 라는
벡터 아이덴티 따지면 if no current, 전류 없다면 H 필드는 컬 H는 0이 되고 이 H는 벡터에 따라서 어떠한 스칼라에 대해서 그레이디언트로 표현된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H 필드는 노 커런트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포텐셜 마그네틱 포텐셜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그네틱 포텐셜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이제 보면요. 앞서 플럭스, 웨바 퍼 메타 제곱, 이 B 필드가 이제 뮤 제로의 H다 라고 정의됐었습니다. 이 뮤가 나중에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자기장에서의 매질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을 얘기할 때, 쓰이겠구나 라는 예상을 미리 좀 해봐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비오4바르트 법칙에 따라서 이제 4파이 분의 뮤 제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커런트 라인 있을 때 dl 프라임에 앞서 배웠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에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에 삼성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쓸 수 있냐면요. 요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나누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삼성.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 앞서 배웠었습니다. 뭐냐면 얘는 이제 표현이 될 때 그레디언트 같은 요 그레디언트의 마이너스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분의 1이 우리 일렉트로스타틱 필드를 배울 때에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얘를 그레디언트를 취하게 되면 요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삼성 분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갖다 썼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요. 4파이분의 뮤 제로의 이 B필드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비오4바르트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쓴 식에다가 일반적인 뭐로 표현되느냐 곱하기 마이너스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분의 1이다. 의 그레디언트다. 이제 그레디언트가 조금 그러네요. 여기다가 제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을 때 이 벡터 A, I, dl 프라임 벡터 곱하기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되는데 얘가 스칼라인 거죠. 얘가 스칼라고 얘가 벡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살짝 이 식을 변형도 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 우리가 컬에 어떤 스칼라량에다가 벡터량을 곱을 요 식이 있다 그랬을 때 벡터 아이덴티티 따르면 여기 이제 앞에 스칼라를 그레디언트 취하고 곱하기에 F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F의 컬의 F다. 이런 관계식이 있습니다. 자, 이게 미분의 이제 합성 법칙과 유사하죠. 그죠? 앞에 이제 벡터에 대한 두 스칼라와 벡터를 곱을 한 것에 대한 이제 미분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뭐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비슷하고 생각해보면요. 여기서 보면 앞에 게 요거를 F라 표현을 하고 얘를 이제 얘를 여기서 F, 스몰 F라 생각해보면 여기서 보면 지금 그레디언트 F 요 식과 거의 같죠. 그죠? 보면 이거 F 곱하기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네. 이래 되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럼 요게 요 값이 바로 이겁니다. F 곱하기 왜 되니까 그럼 요거를 이제 나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B 필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4파이분의 뮤 제로의 인테그랄에 그걸 써주면 요거 컬 곱하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분의 이제 I dl 프라임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분의 컬 F니까요. 컬에 곱하기 I dl 프라임이 될 겁니다. 요것이 이제
이 인테그랄 안에 들어가는 폼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 컬에 이제 요 컬에 I, dl 프라임인데요. 보면 이 컬은 이 x, y, g로 되고 요 dl 프라임은 x 프라임, dy 프라임, dg 프라임이니까 결국 뭐냐면 dl 프라임은 커런트가 있는 곳, 그러니까 전류가 있는 곳에 대한 미소 변이고요. 다음에 이 공간에서의 그레디언트는 이 컬은 x, y, g 내가 원하는 공간, 어떤 원하는 위치에서의 미분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 필드 포인트하고 소스 포인트가 서로 다르죠. 서로 독립인 거죠. 그래서 해보면 이 소스 포인트에 대한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을 x, y, g로 미분한 것은 그냥 0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인디펜던트 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다음에 요 컬이 앞에 이제 되어 있는데요. 얘는 이제 XYG로 표현되어 있고 얘는 DL 프라임이니까 전류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분 값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서로 독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컬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에 곱하기 4파이분의 뮤 제로의 인테그랄의 I dl 프라임에 대해서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분의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비오사와르트 법칙에 출발해서 이 비오사와르트 법칙에 표현된 식이 임의의 필드 포인트에 관한 것을 이제 요 소스 포인트에 대한 걸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비필드란 것은 비오사와르트 법칙에 따라서 식을 일반화 시켜 보니까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에 미분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 미분이긴 한데 얘는 컬이니까 약간 방향도 비틀어는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커런트가 없는 곳에서 H 필드를 컬 H는 0이다 라는 관계 속에서 이 H 필드가 임의의 스칼라에 대한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로 표현된다 라는 마그네틱 스칼라 포텐셜인 것처럼 어떠한 B 필드는 임의로 이제 컬의 A다, 이제 A 필드라는 걸로 해서 이미 미분은 맞긴 한데요. 이 B 필드는 미분은 맞긴 한데 이제 어떤 그 벡터량의 미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마그네틱 벡터 포텐셜이라고 그럽니다. 벡터 포텐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틱 벡터 포텐셜은 이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지금 A 필드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죠. A 필드라 되어 있는데 4파이분의 뮤 제로의 i의 dl 프라임 라고 그냥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편하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건 라인 커런트가 되겠죠. 라인 커런트가 되고 라인 커런트 되면 서피스 커런트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서피스 커런트에 대해서도 4파이분의 뮤 제로의 이제 서피스 커런트 k 벡터의 ds 프라임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가 될 거고요. 다음 볼륨 커런트인 경우도 4파이분의 뮤 제로의 j 벡터의 d 볼륨에 대해서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장도 커런트가 없는 공간에서 스칼라 포텐셜로 H 필드, 마그네틱 필드 인텐시티 H가 포텐셜 VM으로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표현된다 라는 거 하고 B 필드, 이제 말 플럭스 덴시티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 말 플럭스 덴시티는 이제 이런 보는 것처럼 임의의 어떤 마그네틱 벡터 포텐셜이라는 것의 컬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A 필드를 계산을 해서 얘를 컬을 취하면 B 필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걸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임의의 B 필드 공간을 이제 B 필드를 이제 아까 플럭스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플럭스라는 것을 이제 웨바라는 단위를 쓴다 그랬는데요. 여기 웨바라는 단위를 쓴다 그랬을 때 이제 B 필드를 특정한 단면적 S를 지날 때 이걸 표현한다 그랬는데요. 이걸 이제 보면 이제 B가 임의의
벡터 포텐셜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방금 정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 이미의 이 S라는 공간이 있을 때 여기를 지나는 자기장에 대해서 B필드에 대해서 이제 웨버 퍼 메타 제곱 테슬라 됐을 때 요거는 S에 대해서는 요게 이제 스톡스 로에 따르면 이제 A 벡터의 DL로 표현하고 이 L 루프 S를 만들어내는 루프 요 루프를 이 자기장 방향을 감싸는 방향의 플러스로 정의하는데요. 여기 L 해서 여기를 지나는 A 필드의 선적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경로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어떤 볼륨에 대해서 쭉 나가는 거를 이제 이 일렉트릭 플럭스로 표현한다고 그랬었고, 쿨럼 표현한다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특정한 면적을 지나는 자속, 플럭스 양은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경로를 따라서 A 필드만 이렇게 쭉 이렇게 경로 적분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플럭스를 이제 B 필드로 생각한 것과 A 필드를 해서 엣지를 둘러싸서 그 선적분을 바꿔서 생각하는 이 포텐셜도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값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그네틱 플럭스 일단 마그네틱 포텐셜 이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요.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에너지 이런 단위를 쓰게 되면 추후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인덕턴스 이런 개념을 또 유도할 때 쓰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오사바르테 법칙 이렇게 암페어 법칙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B필드가 방금 표현했을 때 컬 A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조금 정리를 하면 컬의 4파이분의 뮤0 ITL 프라임인데요. I의 DL 프라임 이렇게 표현되고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거꾸로 이제 보면 4파이분의 뮤0 I다 표현되고 그다음에 컬에 컬 곱하기에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에 방금 계산을 거꾸로 이제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데 요거는 이제 해보면 이 스칼라와 그 다음 벡터를 있으니까 이제 요거를 4파이분의 뮤0 I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레디언트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분의 1 그 다음에 DL 프라임의 플러스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분의 1의 컬의 DL 프라임이다. 돼 있으면 저희 컬 이제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필드 포인트가 되고 얘는 소스 포인트니까 서로 다른 좌표계에서 미분을 취한 거니까 얘는 0이다. 라고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요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DL 프라임은 4파이분의 뮤0 I에 미분을 생각해보면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3성분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의 이제 마이너스 곱하기 DL 프라임이다 라고 되니까 이제 이거는 4파이분의 뮤0 I에 이제 DL 프라임 곱하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3성분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I, DL 프라임을 이제 전류소로 표현하고, 앞서 얘기했던, 한번 반복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B필드를 이제 표현되는 비오사바르테 법칙이 이제 거꾸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컬 B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생각해 보면요. 컬 B는 제가 컬 H가 이제 요거를 아까 커런트 소가 없을 때, 커런트가 없을 때 공간에 대해서 요거를 H를 마이너스 스칼라 마그네틱 필드를 정의를 해서 우리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커런트가 없는 공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커런트가 있는 공간에 대해서 임의로 이 B 필드는 커런트가 있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마그네틱 벡터 포텐셜을 정의할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커런트가 없는 공간보다는 좀 더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계산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컬 B를 컬 H를 생각해서 한번 제가 한번 넣어보면요. 컬 B에다가 이제 B 필드가 이제 컬 A다. 마그네틱 필드, 마그네틱 벡터 포텐셜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제 했었으니까 이걸 보면요. 요게 이제 요 뒤에 거하고 다이버전스의 A로 하고 벡터 아이덴티티입니다. 라플라시안 A 벡터에 대한 라플라시안을 정의하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정의되고요. 이제 이거를 컬 H가 이제 J였잖아요. 그죠? 스타틱 필드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다가 H에다가 뮤제로 하면 여기는 뮤제로 J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걸 하고자 했는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에 얘가 0이라면, 이 다이버전스 A가 만 0이라면, 이게 0이라면, 라플라시안 A는 뮤제로 J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요거는 이제, 이 다이버전스 A가 0이다 라는 것을 만약에 가정을 하면, 라플라시안 A는 마이너스 뮤제로 J다 라고 해보면, 내가 알고 싶은 스칼라 포텐셜의 라플라시안은 커런트, 전류, 자기가 만들어내는 커런트에 대한 값을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보면 이거는 라플라시안 V는 마이너스 로 V 나누기 입실론 제로에 대한 요 관계식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벡터에 대한 이건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포화성 이퀘이션이다 해서 이제 V를 구하는 근거가 되고요. 마그네틱 벡터 포텐셜인 경우도 이 다이버스 A는 0이다 라는 조건이 만족된다면 라플라시안 A는 마이너스 뮤제로 J에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소스하고 그 다음에 이 마그네틱 벡터 포텐셜 A하고 관계를 이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포화성 이퀘이션은 포화성 이퀘이션인데 포화성 이퀘이션이 한데 얘는 벡터에 대한 포화성 이퀘이션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 필드 이렇게 표현됐을 때는요, 이 A가 벡터이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식이 이제 성립하는 건데 AX 이제 요거는 마이너스 뮤제로 J의 X다. 라플라시안의 AY 스칼라량이죠. 마이너스 뮤제로의 JY다. 라플라시안 AG는 마이너스 뮤제로 JG다 해서 세 가지 벡터 방향에 대한 요 포화성 이퀘이션을 풀면 이제 이 다이버전스 A는 0이 만족되는 조건에서 앞서 계산했던 라플라스 이퀘이션, 포화성 이퀘이션을 푼 방법대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정한 다이버전스 0이다라는 만들어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보면 일종의 조건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쿨롬 게이지다. 쿨롬스 게이지라는 이름으로 이 조건을 달아줍니다. 게이지라는 단어는 여러분 뭐 자조자, 매트릭 어떤 자가 되는데 이런 자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설정하게 되면 자기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오사바르트의 법칙에 대한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제 어떤 암페어 법칙을 우리가 생각했었잖아요. 그죠? 암페어 법칙이라는 걸 이렇게 하면 과연 계산이 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라인이 그리는 이제 L에 대해서 한 바퀴 돌고 갔을 때 요 H 이걸 따라서 H다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 보면 이거를 요 면적 S로 이렇게 바꿔서 이 L이 그리는 요 라인 경로가 그리는 S로 바꾸고 컬 H 스톡스 로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 컬 H가 이제 여기 H가 B가 이제 뮤0 H잖아요. 그럼 뮤0를 넘기면 H는 뮤0분의 B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뮤0분의 1의 컬의 B 필드에 DS가 됩니다. 근데 컬 B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B가 이제 일반적으로 마그네틱 벡터 포텐셜 컬 A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뮤 0분의 1에 컬에 컬 A에 d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요걸 이제 벡터 아이덴티 따르면 앞 위에서 컬 표현한 거는 앞에 쿨론 게이지, 이런 쿨론 게이지라는 레퍼런스를 딱 정의를 하고 나면 라플라시안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걸 이제 넣으면, 라플라시안하게 넣으면, 얘는 쿨론 게이지가 있는 경우에, 뮤 0분의 1의, 어떤 특정 S에 대해서 라플라시안의 벡터 포텐셜에, 요거를 ds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라플라시안 A는 앞서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게이지를 쓴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뮤0 J다. 되어 있으니까, 이제 사실 이것도 뺑뺑 도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걸, 콜론 게이지를 하게 되면 얘도, 이제 J의 ds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그럼 이거는 JDS는 전류 I잖아요. 그죠? 단위 면적당 전류를 어떤 면적에 대해서 S를 하게 되면 I다. 되니까 이것도 암페어 법칙도 뭐 뺑뺑 돌긴 했지만 이제 유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비오사바르티 법칙하고 암페어 법칙하고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포텐셜로 정의한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개념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긴 했었는데요. 이런 그 전기장, 자기장에 대한 그런 관계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적어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떠한 플러스 차지 Q가 있다 했을 때 특정한 위치에서의 E 필드를 계산한 것처럼 특정한 전류소 I, dl'이 있다 했을 때 특정한 위치에서 H 필드를 이제 우리가 지금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H 필드를 E 필드를 이제 E 필드를 이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 일렉트릭 포텐셜 했던 것처럼 H를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M 마그네틱 스타틱 마그네틱 스칼라 포텐셜로 정의하는 거 이제 if no current입니다. 공간 그 코는 없는 공간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고 커런트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컬 A를 좀 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이렇게 어떤 마그네틱 필드 마그네틱 벡터 포텐셜 A라는 걸 정의해서 B 필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 필드를 구하는 게 계산이 쉬우냐, B 필드를 바로 계산하기 쉬우냐, 그리고 이제 VM을 계산해서 H 필드 구하는 게 쉬우냐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문제의 상황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보면요. 그래서 문제들이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를 보면 이 자기장에 대한 관계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 게 있거든요. 이제 보면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이런 걸 살짝 한번 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제 자기장소가 있으면 이런 겁니다. 트라이앵귤러 루프가 있습니다. 그림 7.6과 같이 이런 트라이앵귤러 루프가 있는데 여기서 10A를 흘려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1, 2, X하고 Y 되어 있는데 0,0,5 그러니까 G축이죠. X, Y G축이 0,0,5니까 사이드 1 이 루프에서 이 XY 평면상에 있는 사이드 1에 대해서 0에서 2까지 전류 흐르고 2에서 1,1까지 전류 흐르고 흐르는 전류입니다.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이제는 이런 거죠. 이게 XYG X, Y 이게 X로 표현되어 있군요. X, Y가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이게 Y다. 그죠? Y고 이런 상태에서 여기 전류가 요 2까지 갔다가 요래 갔다가 되도록는 XY 평면 쓸 때 요 1에 의한 것에 대한 요것에 의한 것에 G축에 생기는 자기장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find H니까 적어도 아는 거는 이제 요 전류 흐르는 방향으로 오른손을 딱 감아가지고 하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가 정의되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 알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비오사바르티 법칙에 따라서 H 필드를 구하면 될 거다 라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있구나.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가에 대해서만 제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3,4,0에서 여기 보면 마이너스 3, 다음에 4,0 이네 그 P 포인트가 있고요. 그다음 커런트 필라멘트가 있는데 이제 7.7A 커런트가 이렇게 쭉 이렇게 G축을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 것과 X축을 따라서 돼 있는데 반쪽씩이죠. 위에서 커런트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올 때 3A가 흘러서 이렇게 가는 요 두 조각입니다. 두 조각에 의해서 요 P 포인트 좀 떨어져 있죠. 여기서의 자기장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꺾여진 꺽쇠 같은 모양의 전류소가 있고 특정한 위치에서의 전류 자기장을 구하는 문제구나 라는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비오사바레드 법칙에 따라서 이제 적분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계속 이제 커런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런 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다 하는 것은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원이죠. 원인데 이렇게 x, 이제 이런 공간에서 x, y, g가 있을 때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10A, A 파이는 이제 이 방향으로 10A 흐르는 경우에 대해서 0,0,4, 0,0,4, 0,0,4하고 그 다음 내려와서 0,0,-4에서의 h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걸 봤을 때 이거는 좌표가 이제 실린드리컬 좌표계나 계산이 조금 앞서 봤던 렉탱귤러하고는 좀 다르게 계산이 좀 쉬워지는 면이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결국 이것도 커런트 어떻게 흐르는가 가지고 R 벡터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와 이제 R 프라임 벡터 이런 그 커런트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요 관계를 먼저 정의를 하고 비오사바르트 법칙에 따라서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먼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레노이드 돼 있죠. 이런 걸 이제 한 개만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길이가 L이고 레디어스가 반경이 A이고 그 다음에 N번 감은 이 선을 감았는데 이 커런트를 흘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P 포인트 돼 있는데 이렇게 쭉 감은 겁니다. 이렇게 감았는데요. 길이가 L이고 그 다음에 반경이 A이고 그 다음에 N번 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흐를 때 I가 흐르는 속에 이 중간에 중간 포인트에서의 H 필드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 이 위치에서 이 각이 있을 때 중점에서 한쪽 끝과 다른 쪽 끝을 볼 때 이 각이 있죠. 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L이 이제 굉장히 길어질 때 L이 A보다 반경보다 무지길 때 조그맣게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죠? 자, 굉장히 길이가 길고 이런 경우에 요 속에는 자기장이 N번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에다가 전류를 그냥 곱을 한 것이고 방향은 요 전류 흐르는 축을 따라서 적어도 요 속에 드는 자기장 H, 필드 인텐시티는 이렇게 쉽게 계산된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전자석이죠, 여러분. 전자석 일렉트릭 이 마그넷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N번 감은 거를 우리가 솔레노이드라 그럽니다. 솔레노이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요거의 자기장 구하는 걸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요 한 개 루프를 가지고 계산한 걸 가지고 응용을 좀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7.5를 보니까 이 플레인 두 개가 있는데 각각 이제 서피스 커런트 덴시티인 거죠. 이제 마이너스 10의 AX 암페어 퍼 메타니까 그다음 위에 플레인과 아래 플레인에 서피스 커런트가 주어졌을 때 자기장 구하라. 역시 예상이 되죠. 볼륨 커런트나 서피스 커런트나 라인 커런트 앞에 라인 커런트를 잔뜩 얘기했으니까 이 서피스 커런트에 대한 자기장을 구하는 연습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에 이런 그 토로이드가 되어 있는데 이런 토로이드는 전자회로에서 이제 많이 쓰입니다. 이제 통신에서도 쓰이고 인덕턴스를 만들 때 쓰는데 전기회로 할 때 이제 이런 토로이드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N번 감았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앞서 얘기했던 솔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원형으로 감은 거죠, 그죠? 이런 원형으로 감았을 때
요때 요 속에 자기장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굉장히 복잡네라고 생각되는데 요것은 생각해보면 이제 암페어 법칙처럼 암페어 법칙을 써서 이제 그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했던 마그네틱 벡터 포텐셜이 나오죠. A 필드가 나오니까 웨버 퍼 메타니까 토탈 마그네틱 플럭스를 구해라. 보니까 마그네틱 플럭스는 B 필드에다가 어떤 특정 에어리어를 곱을한 값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 돌아갈 때 플럭스는 어떤 플럭스라는 것이 이제 총 자속 요게 합인데 라인을 따라서 이제 A에 그러니까 앞에서 B 필드에 DS를 했는 거는 요거를 S를 둘러싸는 L로 바꿔서 A의 선적분을 바꿀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벡터 포텐셜 A, B 필드는 이제 컬 A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관계식에서 이제 A 필드를 가지고 플럭스를 계산할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런트 흘리는데 서피스 커런트 있을 때 이제 플레인 G는 0인 플레인에서 이제 그 전류 서피스 커런트가 있을 때 자기장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손쉽게 이제 암페어 법칙을 따라서 손쉽게 대칭성이 있는 거죠. 무한대의 플레인이 있고 요 위와 아래에 대해서 필드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7장에 나온 문제 예를 보니까 결국 이제 커런트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H 필드, B 필드, 벡터 포텐셜 이용하는 그런 게 다 나오죠, 그죠? 네, 이런 예가 되어 있는데 요 문제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가지고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설명을 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실제 쓰이는지 예제 문제와 연습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자기장에 대해서도 겁내지 않고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에 대한 요 7장의 내용을 어느 정도 설명했다 그러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계산하는 몇 가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